안녕하세요, 우찌입니다. 얘도 우찌입니다. 오늘은 우찌가 안 졸린가 봐요. 음, 좀 짧게 할게요. 오늘, 음, 오늘은 좀 종목이 단타치기가 좀 안 좋았던 게 좀 상승 상위에 있던 종목들은 뭐 예를 들면 뭐 아이큐어 같은 거 이런 식이죠. 장 초반에만 잠깐 이렇게 올라놓고 거의 뭐 그냥 줄줄 빠지니까 먹을 구간이 진짜 짧게 짧게 먹지 않는 한은 먹을 구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거. 이런 데라도 매수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별로 관심을 안 뒀어요. 좀 이렇게, 이런 흐름이라. 하여튼 이런 거 보면은 어떻게든 한 종목을 지속 관찰하다 보면 분명히 먹을 구간이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이제 오늘 장 막판에 진짜 아까웠는데. 이 녹십자 홀딩스가 갑자기 이제 급등을 할 때 36,000원쯤에 제가 이제 이걸 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너무 급등해서 그냥 보다가 그냥 얘기를 안 드렸는데 그 대신에 진 매트릭스를 했죠. 진 매트릭스를 어, 2만 천 얼마지? 이쯤에 샀던 것 같은데, 그죠? 아, 맞아, 21,300원 정도. 350원, 21,300원, 요 정도. 우찌야, 벌써 자? 미치겠네. 벌써 자? 야, 눈 똑바로 뜨고 잘 들어. 애미짱하고 같이 잘 들어. 애미짱은 고양이 애미짱 말씀드린 거예요. 아, 하여튼, 예. 진 매트릭스는 일단은, 내일까지도 한번 더 봐요. 근데 이거를 바로 넘어가기에는 일단 거래량이 좀 폭발적으로 좀 이렇게 붙어줘야 될 텐데, 바로 가기는 조금 그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시초부터 이거를 뛰어넘은 다음에 나중에 좀 이렇게 걸려 있다가 이렇게 가면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가격 지금 22,750원을 넘고 나서 다시 이런 모습이 나오면 안 되고, 한 이 정도쯤에서 머물러 있으면은 또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노려볼 만한데, 우선은 지금 상당히 또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진 매트릭스보다는 SK 케미칼이 조금 더 관련 주기는 하죠. 왜냐면은 SK 케미칼이 지분을 90% 갖고 있나?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 그게 이제, 아이고, 거의 98%? 네, 거의 뭐 그냥 완전 자회사인데. 하여튼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제 SK 바이오 사이언스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SK 케미칼이 올라가고요. 또 조금 이제 관련주로 SK 디스커버리가 SK 케미칼 지분을 한 30% 정도, 좀 33인가? 그 좀 이제 갖고 있다고 해서 정확하게 한번 볼까? 33.47이네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제 있고, 진 매트릭스는
예, 하여튼 연관성은 조금 적긴 한데 지분 조금 있어서 좀 그래도 캐몬보단 낫죠. 아스트라제네카. 그 캐몬은 일단은 왜냐면 이제 FK 디스 아니 바이오 사이언스에서 동물 실험 같은 거 할 때 이제 위탁해가지고 얘네가 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아스트라제네카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은 확실히 적긴 적다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가 올라가는 거는 지 마음이죠, 그냥. 예, 어쨌든 무지가 졸려서 자꾸 자려고 눈을 이상하게 뜨네. 자라, 자, 그래. 에휴, 자라. 자, 임마. 무지 거울 볼래? 하여튼 캐모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여기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하고 좀 지금은 이제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죠. 21선하고 좀 조심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 정도 부근이 일단 바닥은 잡아주고는 있긴 한데 여기가 이 가격대가 어 뭐 올라갈 그래도 보면 윗꼬리가 계속 있어요. 윗꼬리가 가지고 시가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올라가긴 하는데 단타로만 일단은 접근하는 게 좋고 일단은 좀 캐머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근데 오늘 장 후반에 이제 이 녹십자 홀딩스 이게 시간에서도 좀 잘 갔어요. 근데 시간에 44,200원 어허 44,200원 지금 완전 최고가거든요. 44,200원이라면 뭐 옛날에 더 갔던 적도 있긴 하네요. 그래도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가는 거라 가지고 44,200원 정도면 주봉으로 본다면은 그 다음 뭐 이런 구간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거의 5만 원을 넘을랑말랑 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도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녹십자 같은 경우는요. 그 백신 연합? 백신 학회? 아니 뭐 연합회? 뭐 그런 거라 가지고 CMO 음 어디서 뭐 이제 개발해 가지고 이제 생산을 하게 되면 그 가입된 전 세계 가입된 그런 회사에서 분배를 해 가지고 같이 생산을 하죠. 아마 이제 뭐 그런 이슈로 갔는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 녹십자 홀딩스가 좀 세게 올라갔는데 일단은 또 고점에서 이제 잘못하다가는 크게 하락을 볼 수도 있으니까 좀 위험하니까 이제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좀 매매를 안 했으면 싶은데 일단 그냥 설명만 드렸어요.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추세를 만들어서 가는 게 일단은 IT고요. 일단 미래 나노텍을 한번 보면은 음, 그저께 아니 그 그냥 어저께라고 할게요. 이게 지금 오늘이니까 어제 거래량 좀 터져주고 나서 조정받고요. 그리고 이 240선 위에서 지금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상저상 패턴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상승이 되면 요런 데까지도 이제 한번 목표로 삼아볼 해요. 일단 미래나노텍이 수급은 딱히 좋지는 않아요. 근데 뭐 세력 마음으로 올리는 것 같은데 내일 정도 한번 좀 봐도 될 것 같고요. 이 YIK 이것도 일단은 이런 고점을 넘어서러 이제 이렇게 가고는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지금은 그래도 약간 높은 위치니까 지금 사기에는 지금 이제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그다지 썩 좋은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그래도 뭐 이런 자리에서 산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자리에서 산다든지 그러는 게 좋은데 여기는 조금 별로네요. 이거는 좀 만약에 좀 내려와서 요 정도까지 오면은 그때 매수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제우스는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의 코앞까지 왔다가 다시 눌렸다 결국은 이렇게 가듯이, YIK 같은 경우도 여기를 지금 이렇게 거의 코앞까지 갔다가 또 이렇게 빠졌다가 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어쨌든 이 추세는 계속 이렇게 우상향 중이니까 넘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LB 세미콘도 여기 요렇게 바닥 그려서 일단은 여기 내려와도요. 요 정도쯤에서 또 지지받고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꼬리가 좀 여기까지 와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좀 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IT 쪽은 약간 요렇게 올라갈 때까지 뭐 그동안은 이렇게 흔들리고 막 그런다고 해도 결국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런 이런 상단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도 이런 상단까지도 이제 노려볼 만 하고요.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또 한번 쉬다가 갔으니까 요번에는 여기는 반드시 넘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데까지도 노려볼 만 하죠. 유닛 테스트도 그때 제가 목표가 26,000원쯤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일단은 여기까지를 목표로 했는데 아마 내일 정도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요렇게 좀 꼬리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한미반도체는 일단 안 하는 걸로. 아마 상승은 좀 나오긴 하겠죠. 일단 윗꼬리 없이 그냥 쭉 올라가다가 마감이 된 거니까. 그리고 톡방에서 제가 힘이 있는 차트, 없는 차트 막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 KPX 생명과학이요. 보면은 이제 파동이 여기 이렇게 잔잔하다가, 요렇게 한번 올라갔다가, 요렇게 내려왔다가, 횡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이렇게 올라간 거죠. 쭉쭉쭉쭉. 그러니까 힘이 좋으니까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가 0, 여기가 100.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간 거.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쭉 내려왔어요. 쭉. 여기까지. 그럼 여기가 지금 이걸 이제 100으로 봤을 때 몇 정도까지 내려왔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기서 다시 올라갔다가 또 이쯤 돼가지고 다시 또 올라갔다가. 그럼 여기가 지금 지지가 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지지. 그러면 힘이 센 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쉬더라도 이렇게 조금만 쉬고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요. 그럼 나중에 큰 그림으로 볼 때는 그냥 이게 하나가 이렇게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하나로. 그만큼 힘이 센 거죠. 매수세가. 그러니까 이렇게 쭉쭉 올라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 절반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는 보통 그냥 보통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확실하게 파동이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거고. 근데 올라갔다가 이 절반보다도 더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한 60%까지 빠졌다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이 하락이 힘이 강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여기까지 바로 가기가 힘들고요. 다시 여기서 내려왔다가 이렇게 더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올라왔다가 한번 이렇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50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그걸 넘어가면 일단 내려가는 게 매도세가 좀 더 세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올랐는데 완전히 이렇게 떨어진 거 이거는 진짜 힘이 없는 거죠. 이런 거는 진짜 힘이 다 빠져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횡보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위로 올라갈 힘이 없으니까 시간을 두고 힘을 길러야 되잖아요. 힘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힘이 엄청 셌는데 어이없게도 KPX에서 그 KPX 생명과학을 뭐 많이 팔았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자회사고 뭐고 그냥 돈 되니까 막 파는 거예요. 장래. 뭐 시간 좀 지나면 여기도 또 올라오겠네요. 계속 팔아요. 올라가니까. 아무튼 항상 현재 이 주가가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이 바닥이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언제든 다시 이탈을 할 수가 있고 이 21선하고 이격을 항상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만큼 벌어지니까 결국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음. 아이고 어디서 얘기가 이렇게 샜냐. 아, 한미 반도체까지 하다가 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서서히 추세가 좋아지고 있는 종목인데요. 일단 KTNG 하면 담배 회사죠. 관련형 담배도 만들고 또 전자담배도 만들고 지금 이런 고점을 향해서 얘가 여기서부터는 다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넘어설 것 같고 넘어서다 보면 한 9만 원쯤 될 것 같네요. 이게 좀 되게 느리고 천천히 가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게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시간을 두고 투자하면 그래서 맨날 물리고 나는 시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이런 종목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거랑 좀 비슷한 게 한국토지신탁 얘도 지금 고점이 여기고 여기 고점이고 지금 여기 고점은 살짝 넘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요거는 반드시 넘어가죠. 지금 현재 주가 1910원인데 여기 고점은 1950원. 40원 차이네. 뭐 근데 이건 넘어서서도 어느 정도 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추세를 보고 천천히 시간을 들이면 충분히 갈 수 있고 이런 종목 중에 예를 들면 제가 옛날에 동양파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동양파일.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게. 그죠? 이런 것도 여기서 이제 이런 지점을 이런 데를 또 이제 이런 데를 시간이 지나도 결국은 이렇게 올라가요. 대신 이제 이 시간은 이렇게 뭐 두세 달 잡아야 되겠죠. 근데 이런 종목도 찾아보면은 뭐 계속 나오고요. 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종목 에 조금씩 넣어놓고 또 조금씩 넣어놓고 기회 될 때마다 좋은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몇 달 정도 지나고 나서 계속 이제 수익 실현하고 또 그동 갔다 또 다시 이제 이런 종목 또 이런 데서 사놓고 이런 투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좀 신경 덜 쓰고 나는 대신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어 하는 사람들은 이런 투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장 중에 남성이라는 종목이 조금 올라오길래 봤는데 흐름이 좋더라고요. 역시 이제 또 자율주행 쪽이 또 조정도 좀 받고 다시 한번 이런 21선 부근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 근데 지금 남성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이거를 돌파해서 또 간다고 보기에는 글쎄요. 아직은 좀 글쎄입니다. 그냥 약간은 박스권 행보를 좀 더 할 것 같아요. 근데 남성보다는 뭐 모트렉스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여기 이만큼 올랐다가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겠죠.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여기부터 올랐는데 이 여기서 오른 거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그러면 피보나치로 한번 볼게요. 여기 고점에서 여기 오를 때부터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가 50%란 말이에요. 여기가 중간이. 중간보다는 근데 여기 조금 더 빠지기는 했네요. 조금. 그러니까 50보다는 더 많이 빠졌죠. 50보다는. 절반보다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바로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치고 가는 맛이 없고 50보다는 좀 더 떨어졌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쉬면서 가겠죠. 이렇게 시간을 좀 이게 바로 올라가는 힘이 약하니까 시간을 들여서 힘을 길러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 거예요. 이거 하다 보니까 아까 그 KPX 생명학도 다시 한번 볼게요. 고점에서 여기 올라갈 때까지 이거는 보면은 그래도 지금 50 정도죠. 50. 여기 꼬리가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거의 50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여기도 거의 맞고. 이러니까 이거는 그래도 힘이 좀 세다고 제가 얘기를 했던 거죠. 이해되시죠? 민호킴님, 이해되시냐고요? 아주 톡에서 질문도 많이 하시고, 열정이 가득하셔서, 매매 복귀도 열심히 또 하시고, 금방 실력이 잘 느실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음,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맨날 모발 하면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도 또 계신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은 얘도 뭐 이렇게 큰 그림으로는 이렇게 올랐고, 딱 봐도 절반보다는 얘가 좀 더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오더라도 이 떨어진 지점을 한 방에 이렇게 못 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지금 여기서도 또 지지가 되는 모습이니까요.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또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갈 것 같기는 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이 올라가는 기간 동안 스윙을 하면 돼요. 그리고 아주 아이비 투자 이런 것도 여기 보면은 일정해요. 여기 고점이고 내려와서 또 뚫고 나서 내려왔는데 여기 이제 고점이던 부분을 여기 내려와서는 지지되는 구간으로 삼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 상승 파동은 하나, 둘이니까 이 세 번째는 약간 애매한 게 이거를 못 넘을 수도 있어요. 못 넘고 이렇게 헤드 앤 숄더를 만들고 이렇게 하락으로 갈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여기서 이거를 좀 더 넘어서서 세 번째 파동 다 나온 이후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처럼 쭉 내리는 A파, B파, C파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중간 어디쯤까지는 목표를 삼아 볼 만하죠. 이거는. 그 현대 일렉트릭도 요날 보고 흐름이 이제 좀 좋아졌다 해가지고 갈 거라고 봤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한 4일 동안 빠졌어요. 그래가지고는 결국은 요렇게 그냥 파동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보면 요렇게 이렇게 파동을 그러면 이제 이 파동이요 조금 더 이렇게 커질 겁니다. 조금 더 이렇게 좀 더 커질 거예요. 이거보다는 얘가 좀 더 컸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올라갈 때 이 구간이 상당히 저항이 될 겁니다. 이 구간이 18,400원. 그러면 일단 저항이 되건 말건 얘는 여기까지는 가서 부딪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목표 삼고 약간 좀 적게 18,000 뭐 한 200원까지라든지 그런 식으로 목표 삼고 가면 되겠죠. 대신 이제 여기는 손절가. 현대일렉트릭도 여기서 바로 가지 못했지만 다시 한번 여기까지 도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에서 코로나 치료제 이제 계속 개발해서 내놓는다고 하다 보니까 정작 셀트리온은 이제 덩치가 커서 잘 못 움직여요. 한 번씩 뭐 이슈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올라가긴 하는데
유지를 잘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이평선을 보면 우하향이죠. 우하향. 근데 이렇게 최근 상승한 것 때문에 지금은 21선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바뀌고 있고요. 근데 아직은 60선이 위에 있어요. 근데 조만간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아직은 골든 크로스는 아니지만 주가도 이 위에 있고요. 그럼 이 이평선이 따라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62평은 아직 쭉 내려올 거고 어느 시점에서는 여기서 이제 구름대 위로도 올라가니까 이것도 또 이제 상승 흐름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대정화금이 좀 더 강하네요. 여기서도 조그맣게 N자를 만들었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N자를 만들었고 이 흐름을 이런 데까지도 한번 더 이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큰 그림으로 본다면은 큰 그림에서는 얘도 지금 N자인데 어쨌든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이렇게 내려와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아직 요게 하나의 상승 파동이잖아요. 이 지금 하나의 상승 파동이잖아요. 주봉에서 봤을 때는. 그럼 여기서 얘는 이거 힘은 들겠지만 결국엔 넘어갈 겁니다. 대정하금 그러면 아이고 일봉에서 요런 거 넘어갈 수 있어요. 45,000원. 그리고 제일약품 기억나죠? 원래는 이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 부근 오면은 매수를 하려고 이렇게 선을 그어놨던 거거든요. 요때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바로 상승하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좀 단타도 좀 치고 그러다가 이제 관심을 안 갖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쭈루룩 쭈루룩 내려와서 드디어 이제 여기까지 한번 왔다가 보면은 여기 아래 꼬리만 달고 이렇게 올라와 있죠. 아래 꼬리만 달고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매수를 다시 하셔도 됩니다. 화이자 관련이죠. 제일약품도. 여기서는 뭐 좀 떨어져도요. 좀 더 떨어져도 이런 구간에서 또 지지가 될 수 있는 구간이고요. 하여튼 여기서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테라젠 이텍스 얘네도 보면은 큰 그림에서 보면은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난 이후에 색깔을 올라오고 난 이후에 여기가 지금 바닥이었어요. 근데 여기 바닥이랑 지금 거의 또 비슷하죠. 그러면 이제 얘가 올라오면서 또 주가가 많이 머물던 이런 구간까지도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돌파를 하면 그 다음에는 뭐 여기 구간이죠. 여기. 이 구간. 일단은 뭐 얘도 지금 바닥권이고요. 그러면은 여기 가격을 손절 잡고 좀 기다리면 얘도 올라올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한 9,7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죠. 9,700을 손절.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오면 11,500원 정도를 일단 목표로 하고요. 1차 11,500원. 여기는 2차 목표. 요 정도 잡고 이걸 또 돌파하면 그 다음엔 여기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종목 여기까지 볼게요. 음, 종목을 예를 들다 보니까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제목에다가 적을게요. 제목에 적힌 종목만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 웃지야. 안녕히 계세요 해 여기. 아 졸려.
알았어.